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출판한 책 제목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살집인데, 그 노후의 살집의 하나로 이렇게 은퇴자막을 준비해 주셔서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의 노후 주거지 저의 이제 이런 바람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들면 세 가지 큰 유형이 있습니다. 중풍, 치매, 낙상, 이 세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중풍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재활 의료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재활할 수 있도록 재활 치료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중풍은 이후에 이제 그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그걸 잘 해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이 치매인데,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 분들의 10%가 치매에 걸려 있는 상태고, 또 5년마다 2배씩 증가해서 80세 이상의 20%가 치매 상태고 85세 이상의 40%가 치매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치매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 포함한 거죠. 그리고 85세가 넘으면 치매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장기 요양 등급 받으신 분들이 또 40%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낙상이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이 그 근력이 떨어지니까 평상시에 생활하다가도 자꾸 넘어지면 또 이게 대퇴 관절이 이제 골절이 돼서 그 뒤에 또 침대에서 병원 생활 하다 보면은 근육이 소실돼서 1년에 사망률이 높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요양원이 마지막 주거지가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707일, 한 2년 정도를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보내다 가시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공부하게 된 목적은 이렇게 요양병원, 요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여생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여러 가지 예인데 우리도 지금 닥친 내용들입니다. 이 중에서 저는 심각한 게 노노 간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부 중에 한 명이 아까 말씀드린 중풍, 치매, 낙상 이렇게 걸렸을 경우에 간병하다가 두 분이 다 함께 몸이 이제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가 돼서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을 때 닥치지 않고서는 이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얻지 못하고, 제 느낌으로는 99.9%는 이 건강 식사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20년 넘게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보면서 75세가 건강 수명이고 그 이외에는 몸이 급속도로 쇠약해지는데 거기에 더해서 식사를 잘 못하기 때문에 더 노화가 촉진되고 치매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운동과 여가활동 그리고 생활 편의에 대한 보조가 필요한데, 혼자서 살게 되면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집에서 거주하고 싶어 하는데 그건 젊을 때 이야기고, 실상은 80대가 넘어선 어르신들이 집에서 거주하는 것은 가택연금 상태다. 이분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요양하지 않고 여생을 보내게 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 제가 찾은 것이 우리나라 실버타운입니다. 실버타운은 건강 식사, 취미 여가활동, 운동, 의료, 생활편의, 세대간 교육,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사시는 분들은 우울증과 치매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하면서 낙상 방지, 그리고 실제로 가서 만나보면은 나이에 비해서 10년에서 15년은 젊게 삽니다. 이분들은 직원들 수십 명이서 이렇게 서비스 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돌보는 것보다 실버타운에서 직원들이 자식 역할을 하는데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명절 때는 한 번씩 오는 자녀들보다 훨씬 낫죠. 그래서 제가 이 실버타운을 어떻게 하면 잘 만들고 확대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노후 주거지의 모델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너싱홈에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실버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알뜰 실버타운이 준비되어 있고, 또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심플 실버타운, 그리고 이런 실버타운에 안 가더라도 그냥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충분히 실버타운의 역할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걸 저는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모든 계층, 전 국민을 포함한 정책이 될 것이고, 간병비, 의료비, 복지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가 돼서 정부는 방향을 잡고 물꼬만 터주더라도 저는 재정 부담 없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이미 미국이나 일본에서 충분히 검증이 돼 있고 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CCRC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에 돌아가실 때까지 돌봄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건데,
일단은 젊을 때는 자기 주택이나 이런 데 할 수 있지만 이제 인디펜던트 리빙이라고 자립형, 그 다음에 어시스트 리빙으로 좀 더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전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는 너싱홈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인디펜던트 리빙, 어시스트 리빙, 너싱홈의 역할을 다 부여받고 있는 거죠. 미국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반 주택에 살다가 서비스 고령자 주택, 그리고 유료 노인 주택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실버타운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 양호 노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요양원에 속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실버타운을 찾아서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최근 통계입니다. 2022년 12월 30일자 통계를 보시면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이 308개고 노인 의료 복지 시설은 요양원을 말합니다. 6069개죠. 2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요양원에 안 가고 건강에 살아야 되는데 요양원은 많고 그 전 단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이고요. 제가 찾아본 결과 제가 가고 싶고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곳들은 실상 몇 곳 되지 않습니다. 제가 찾은 곳이 정원이 100명 이상 되고 직원이 한 10명 정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기준으로 찾아보았을 때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20여 곳밖에 없고요. 이에 비해서 미국이나 일본은 저희에 해당되는 그런 곳들이 수만 곳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실버타운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용지를 임대아파트용으로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고령자를 위한 실버타운으로 제공을 하고, 또 기금을 조성을 해서 대출을 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세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고, 이것은 실제로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일본에서는 그렇게 해서 실제로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갖춰져 있습니다. 무료 실비 양로원과 고령자 복지주택을 저희 공파TV에서는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이곳들을 소개를 시키고 싶은데 제가 연결할 루트가 없어서 못 찍거든요. 근데 제가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가서 한번 찍으면 그 다음날 전화통이 불이 나가지고 직원 한 명을 더 채용해야 될 정도로 저도 그 위력을, 유튜브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양로시설은 2018년 238곳에서 2022년 180곳으로 58곳이 없어졌죠. 이 저는 불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만들어져 있는 시설, 기존에 갖추고 있는 시설, 이걸 활성화하고 다 채워야 되는데 입소율이 61%입니다. 이것은 인식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인식을 개선하면 충분히 100%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파TV에 촬영할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제가 100% 다 채울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저는 좋은 정책이고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해마다 10% 20%씩 없어지는 건 우리 고령자 어르신들과 대한민국에도 정말 불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는 홍보만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버타운이 저는 노후 주거지의 정말 중요한 핵심 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지금은 초기라 잘 알려지지 않아서 미달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공파TV에 한번 나가면 거의 100%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들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LH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공공임대주택이 전 연령층을 위해서 정말 저소득층에게는 튼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고령자 친화 공공임대주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식사 부분을 좀 보강을 해주시면 따로 실버타운을 많이 만들지 않더라도 기존의 공공임대 정책 안에서 실버타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잘 만들고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도 저는 홍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공파TV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한 보통 사람들 위한 실버타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예가 지금 서비스 고령자 주택이라고 일본의 사코지입니다. 이곳은 핵심 기능만 남긴 실버타운입니다. 식당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형태로 이런 상가 건물과 함께 고령자 주택을 넣고 일반인들 살 수 있는 주택도 넣고요. 여기도 보시면은 도시 안에 일정 부분 복합 쇼핑몰 옆에 일반 분양아파트, 시니어 분양아파트, 젊은 세대를 위한 1인 세대 공동주택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또 이런 애들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피스 빌딩과 함께 일정 부분을 노인주택을 넣어서
그 안에서 이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 임대 정책 중에서 매입 임대, 전세 임대가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원룸 다가구 주택도 저는 충분히 심플 실버타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이런 정책들에 아까 말씀드린 식당만 보강되면 공공에서 하는 심플 실버타운이 되고 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미분양 난 것들은 거기에 1층을 식당을 놓고 고령자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경우에는 서비스 고령자 주택을 기존 시설도 활용하고 신규 참여 시설도 활용하고 기존에 있던 유료 노인 주택이 실버타운이거든요. 그것들도 서비스 고령자 주택으로 활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늘려놨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요. 건축비의 10분의 1, 개보수 비용의 3분의 1, 세제 지원 조치,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부동산 취득세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융자 대상 조건에 맞는 곳은 이렇게 융자를 해서 사업비의 100% 이내에서 35년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선례도 있고 가능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공공용지를 활용하고 기금대출, 세금 모델을 통해서 실버타운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여기에 더해서 초고령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이 필요합니다. 이분들은 75세 넘으면 건강 수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급속도로 퇴학해지는데 이분들에게는 돌봄과 의료가 가미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거든요. 또한 모든 세대, 모든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이 필요한데 저는 이것을 프리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있는 아파트들 중에서 밥을 주는 아파트나 가까이에서 밥을 해결할 수 있는 아파트를 밥 편한 아파트로 정해보았는데 이런 곳은 실버타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제가 구성하고 있는 시니어 특화 아파트를 만들면 이러한 실버타운을 또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충분히 고령자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다. 밥 편한 아파트는 나이 상관없이 많은 곳이 생기도록 이것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고령화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또한 시니어 특화 아파트는 저는 핵심이 식사입니다. 공동 식당이 있어야 유지가 된다. 우리가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마을이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75세 넘으면 부부 2명 중에 1명이 아프면 그 가정은 깨집니다.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식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공동식당을 필수로 시설로 해서 고령층을 위한 안전과 편의를 설계한 아파트를 만들죠. 그래서 아파트 단지 중에서 별개의 도움을 시니어를 위한 주택으로 배정할 수도 있고 저층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고령자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서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한 단지에서 살지만 따로 살면서 자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곳이고요. 저는 지금의 공공임대 우대 정책에서 일정 부분을 조금만 배려를 해서 고령자를 위한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를 활용을 해서 요즘 지방 대학들이 미달이 많이 되고 그러는데 이미 강의실도 갖춰져 있고 기숙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저는 준비된 은퇴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방학만을 활용하더라도 시니어들이 배움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배움도 주면서 주거도 해결한다. 그러면 지방 대학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도심과 지방의 폐교도 저는 공동식당만 넣으면 소규모 공동체로 실버타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짧은 시간에 제가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어렵긴 한데 이 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서 꼼꼼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준비해 주시고 계신 그런 은퇴자 마을도 필요하고요. 우리 노후 주거지로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양원, 요양병원 가지 않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 방법. 그렇게 되면 나라의 재정도 대폭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간병비, 의료비, 복지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요양병원 그 전 단계 주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런 정책적으로 충분히 배려만 하면 큰돈 들이지 않고 실현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만왕의 교수님의